싫겠구나 하고 읽어줬더니 애가 너 숙제를 안 하겠다고 팽개쳤어요. 이런 사례 정말 무수히 많이 듣거든요. 싫구나를 읽어주면요, 싫은 마음만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숙제하기 싫구나 하나를 읽어줬는데 생활을 한다는 건 좀 다 귀찮고 하기 싫잖아요. 이게 막 번져요. 다른 걸로. 네, 더 떼쓰기가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공감해줬는데 애가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뭐든지 아이는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보라 책 속의 자녀 교육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정보를 쏙쏙 뽑아드리는 코너, 오늘 이임숙 작가님을 초대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엄마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회복 탄력성을 말로써 이렇게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네.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엄마가, 우리는 다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엄마가 맞아요. 됐다는 이유로 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 공부가 왜 필요한가요? 밥 먹어, 양치해. 나는 딱 말을 했잖아요. 그럼 애가 와서 밥을 먹어야죠. 그죠. 양치해야죠. 근데 안 해.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안 먹혀두니까. 맞아요. 먹혀들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물음표, 맞아, 그때 무슨 말을 해야지 애가 말을 좀 듣나? 네. 행동을 잘하나?가 궁금하시면 사실은 약간의 말 공부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양치만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이제 양치해도 해보고, 양치할까도 해보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네요, 말을.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이라기보다도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려는가에 네, 대한 네. 고민, 그 공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속에 보니까 이게 말만으로도 정말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네. 뭐 뇌과학적으로 그쵸. 아이를 성장시켜줄 수 있다, 이런 연구 사례를 들어주신 게 인상 깊었네요. 네네네. 사실 이제 그런 연구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네. 제가 책에 인용한 사례는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가 있는 방에 이제 안내를 해요. 근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죠. 네. 애들이 딱 선물 상자를 보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풀어서 갖고 그렇죠. 싶죠. 무조건 풀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조건을 제시해요. 엄마가 문서 작성을 끝내야지 이거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애기들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근데 기다릴 때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유아기 아이들이 잘 조절해요? 참아요? 못 짜증낼 참죠. 것 아, 몰라, 나 지금 뜯을 거야 하고 막 달려들어서 이미 뜯는 애들조차 있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이제 두 그룹을 나눠서 한쪽은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그룹. 아니, 엄마가 문서 작성하면 뜯어야 된다고 했잖아. 왜 못 기다려? 너 못 기다리면 아예 안 준다. 뭐 협박까지. 잔소리 폭격 막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반응을 하는 그룹으로 나눴고 이제 양육자 그룹이라 그래갖고 이제 좋은 양육을 하는 거죠. 자, 만일에 이 상자가 있어요. 근데 애기가 막 뜯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니야, 엄마가 문서 작성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이거를 이제 예쁘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얘는 찡찡거리고 못 참아요. 지금 네네. 아이고, 지금 기다리기 많이 힘들지. 그치. 이렇게 양육자 그룹의 경험을 이제 한 아이들이, 그리고 대조그룹의 이제 한 아이들을 4년 후에 이제 뇌검사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이게 변형계 쪽에 해마가 좀 더 10% 정도 네. 양육 그룹이 크더라. 근데 이제 해마가 변형계가 이제 감정 조절도 하고 네. 학습에서 기억도 담당하는 되게 중요한 부위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만 조금 다르게 했는데 뇌가 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만 봐도 네네네. 아, 이게 그냥 애 감정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뇌발달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네. 그럼 좀 아이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감정 네, 조절 맞아요. 잘하고 뭔가 좀 더 학습을, 기억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아이라면은 네네네. 네, 되게 멋진 삶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라는 건 알겠어요. 너가 네, 그래서 네.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네네. 알겠는데 그 말도 힘들 뿐더러 그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또 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책에도 나오지만 숙제하기 싫어 할 때 그럼 숙제하기 싫어서 힘들었겠구나. 그럼 하지 마 할 수도 없고. 숙제하기 싫어요! 이랬을 때, 아, 숙제하기 싫구나라고 읽어줬잖아요. 네. 그럼 아이 마음에서 오히려, 엄마가 내 마음 알아줬네, 싫은 마음 알아줬어. 그럼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하고 싶은 이유를 더 설명해. 예, 막 안 하고 싶은 거를 더 이제 어필하고 싶고, 이제 엄마가 알아줬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약간 면죄부 받은 그런 느낌을 줘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싫겠구나 하고 읽어줬더니 애가 너 숙제를 안 하겠다고 팽개쳤어요. 이런 사례 정말 무수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감을 너무 앵무새처럼 읽어주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실수가 나요. 네. 뭐든지 아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싫은 마음이 드는구나. 다음에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어? 그 이유를 좀 말해줄래? 이렇게 하면 싫은 이유를 말하겠죠. 자,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포함해서 숙제가 왜 싫었어요? 강제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원하지 않은 공부를. 예. 네. 근데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는 이미 성인이라 이거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우리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몰라 너무 어려워. 너무 많다고. 나 이렇게 대표적인 게 두 개야. 너무 많아. 많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게 이유였어요. 자, 이유를 알면은 그 다음은 더 쉬워요. 너무 많아서 어려웠구나. 그럼 아이가 원한 건 뭘까요? 줄여줘? 그렇죠. 적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공감을 뭘 해줘야 되냐면은 숙제 양이 적당하면 너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치? 잘하고 싶었구나. 잘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이게 진짜 마음 핵심에 있는 진짜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잘하고 싶으시죠. 뭐든 네, 하는 일을. 그쵸.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이죠. 근데 안 돼서 짜증나고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상담이 잘 안 될 때 너무 마음 힘들고 글쓰기 잘 안 될 때 힘들고 네. 근데 힘들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안 하고 싶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가 잘해내길 바라죠. 그러니까 사람 본성에는 내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제일 밑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라고 해도 싫구나가 아니라 싫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힘들었구나. 넌 잘하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구나 하면은 엄마 하면 내 마음이 방향이 확 달라져요. 싫구나라고 하면은 싫은 쪽으로 계속 가는데 잘하고 싶었구나 하면 맞아 잘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키를 잡아줄 수가 그렇죠. 방향,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부모의 올바른 공감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죠.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은 엄마가 마음대로 줄여줄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쪼개서 한번 해볼까라든지 아니면 오늘 건 어쩔 수 없지만 내일부터는 보통 요즘은 사실은 학교 숙제는 많이 없잖아요. 학원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조절을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오늘만 참으면 되니까 또 할 수 있어지잖아요. 아이들이 힘든 건 오늘만 해서 끝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도 이래야 되고 모레도 이래야 되면 아이들은 손을 놓고 싶어지죠. 근데 어쨌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다. 잘하고 싶은데 요 양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양이 많아서 힘들구나. 너도 잘하고 싶었지. 그럼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우리가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싫구나를 읽어주면요. 싫은 마음만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숙제하기 싫구나 하나를 읽어줬는데 다른 일상도 우리가 왜 생활을 한다는 건 좀 다 귀찮고 하기 싫잖아요. 이게 막 번져요. 다른 걸로. 네, 더 떼쓰기가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공감해줬는데 애가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부모가 공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 모르는. 그렇죠. 나 싫은 것만 인식하잖아. 무의식적으로는 나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잖아요. 나도 잘하고 싶었구나를 자기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은 5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아이들은 줄여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3쪽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의외로 꽤 되는 아이들은요. 그래도 오늘은 그냥 5쪽 할게요. 내일부터는 좀 의논해서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하다가 3쪽 하기로 했잖아요. 3쪽 하고 난 마음이 또 어때요? 좀 잘하는 거 뿌듯하죠? 하기로 한 거 했죠?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것도 걷더니 할 의욕이 또 생겨요. 저는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짜릿해요. 정말로.